네, 차사부 대단하네요. 오늘 주제는 바로 도로교통법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와 시설물 설치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박 변호사님? 예, 예. 이번에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좀 예. 스쿨존이라고 하죠. 그 스쿨존에 일정한 의무를 좀 부과를 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네.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라든지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이런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 또는 해당 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총 2,060억 원을 들여서 무인 교통 단속 장비 2,087대, 신호기 등 2,146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주말에 이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일보다 약 2배 정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3년간 어린이 피해자 일평균 비중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11.7%, 주말 토요일부터 일요일 20.7%로 주말이 약 2배 더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특히나 야외 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 사이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예. 피해자 수는 1학년 연평균 9,749명, 2학년 9,104명, 미취학 아동 8,575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신호 위반 36.1%, 횡단보도 위반 20.6% 이렇게 사고가 많았는데요. 네. 특히 횡단보도 위반 사고는 전체 평균인 10.4%보다 약 2배가 많았습니다. 예.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박 변호사님께 자꾸 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게 네. 되는 것 같은데, 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1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름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옐로우 카페, 노란 발자국 이런 시설을 또 확충한다고 하네요. 네. 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는 건데요. 아. 예. 옐로 카드는 어린이 옐로우, 횡단보도 대기소를 말하는 거고요. 아. 노란 발자국은 예.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노란색의 발자국 모양 스티커를 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에 붙여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 대기 신호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발자국에 맞춰서 이제 서 예, 있어라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예, 그래서 네. 교육부는 오늘 2020년까지 옐로우 카펫과 노란 발자국 대상 학교를 1,000개까지 늘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등하굣길 보행로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초등학교가 예. 4,368개나 된대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들 초등학교에도 보행자 확보 사업을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도 근절을 한다고 하던데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장이 281개소인데요. 예. 이를 모두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작년까지 80개소를 폐지를 했고요. 올해 안에 나머지 불법 노상 주차장도 모두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범칙금과 과태료도 예. 기존에는 일반 도로는 이제 일반 도로에 비해서 2배인 8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계 부과인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도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또는 상해를 입히게 될 경우 가중 처벌이 내려지는 특가법이 또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 많이 논란이 된 일명 민식이법이죠. 그쵸.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개정안으로 그거를 좀 개정을 했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처하게 되고요. 예.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하게 개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너무 가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말들이 많았던 걸 네.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스쿨존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운행에 임해달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내비게이션 업체에서는 스쿨존을 우회해서 가는 그런 운행 경로도 추가가 됐다고 또 다른 업체들도 이걸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다 또 자녀가 있으시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특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엄마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고 변호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예. 운전자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고취시켜줬다는 입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또 동시에 저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쿨존에서 운전을 할 일이 사실 일반인들에 비해서 학부모가 더 많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특가법 같은 경우에는 구역 내에서 인명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규정 속도를 준수했어도 예, 전방 주시 의무 등 그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도록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 근데 이게 운전자가 과실비율 0%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잘못이 없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다른 그런 그 범죄들에 비해서 형량이 좀 비례해서 좀 높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개정이 좀 필요할 것 네, 같다라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박 변호사님도 또 마찬가지시지 않습니까? 자녀도 있으시고 이제 초등학생은 아니죠?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군요.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사실 뭐 제가 상담한 부분에 있어서도 참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좀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깝죠. 이제 네. 성장하는 어린이인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번 개정법은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 스쿨존 내 일정한 시설이란 장비를 설치 의무화하고 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망사고라든지 상해상해에 가중처벌을 하는 또 어떤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가혹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쿨존이 그렇게 뭐 어쨌든 골목골목 가다 보면 속도가 저하가 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는 좀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다 뭐 양측 입장을 다 대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 말씀해 주시기가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되긴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추가로 이것만 좀 질문을 네. 드려보고 싶어요. 약간 저희 주제와 조금은 좀 다르긴 한데 이번 법안이 생기게 된 주요 원인이 민식이 부모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민식이 부모님께 이 화살이 좀 돌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부모님의 이제 개인 SNS나 뭐 기사 댓글에 위해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이거 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쵸. 예, 뭐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뭐 그 법이 나온 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SNS에 어떤 그 모욕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이 돼서 예를 들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연히 비방을 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이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예. 또 허위 사실을 막 얘기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보다도 먼저 상처가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 민식이법 때문에 요즘 말들이 많긴 하지만 이 민식이 부모님이 워낙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큰 상처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 부분의 비난의 화살을 이 부모님께 돌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교통 법률 알아봤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